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제 제자나 이런 분은 아니고요. 현직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또 병원 면접 시즌이 이제 막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 면접도 사실 뭐 어떤 기업이든 직무도 비슷하다 보니까 또 이제 현직에서 여러 경험 있는 분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특별하게 좋은 인연으로 모시게 됐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3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일단은 사실 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실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건 빼고 바로 한번 진행해 보죠. 사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국립대학병원, 3차 병원 이런 곳일 텐데 네. 그 병원 면접에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빅5라고 불리는 병원을 그쵸. 제일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빅5 말고 빅5.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빅5라는 병원을 제일 가고 싶어 할 텐데 빅5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 세브란스 이렇게 있고 보통 졸업자로 지원하는 게 아니면 간호학과 4학년 재학 중에 이루어지게 되고 보통 이 빅5 채용 과정은 5월 말에서 8월까지 그 공채 기간이 겹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겹치기 때문에 어떤 곳을 면접을 이제 두 개라서 못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사실 그러면 아무래도 간호사분들도 자격증이란 걸 갖고 지원을 하시게 되지만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사도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법인에 들어가는 면접을 봐야 될 텐데 스펙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결정적으로 대학교 학벌 또 다른 중요한 스펙 이런 거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간호사도 학벌을 보긴 하고 네. 그래서 보통 완전 좋은 학벌이 아니면 보통 학점은 4.5 기준으로 3.5 이상은 되어야 하고 네. 토익도 점수가 높을수록 좋긴 하거든요. 실제로 올해 서울아산병원 토익 점수 기준은 그 700점이었고 서류 기준이 700점요? 네. 그럼 최소니까 일단 800은 무조건 넘어야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간혹 보니까 이제 서울아산병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학점이 정말 높아가지고 석차가 거의 몇 프로 안에 드는 친구들은 토익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합격을 위해서는 학점이랑 토익 점수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분의 어떤 특정 병원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빅5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한 곳인데 그러면 본인은 입사 당시 네. 스펙 어떻게 되나요? 저는 사실 학점은 4.5 기준으로 3.72점이었고 3.72. 네. 토익은 895점이었어요. 오, 토익 높다. 대박이네. 또 특별한 대외 활동이나 어떤 자격증을 추가로 발급받았다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간호학과 학생이라면 BLS나 칼스 자격증을 되게 많이 준비하긴 하는데 BLS 다음에 어떤 거라고요? 칼스요. 네. 칼스는 근데 이제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이고 보통 BLS랑 칼스 두 가지 다 따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보긴 했지만 저는 따로 취득하진 않았고 대신에 저는 그 나중에 간호사로 일할 때 대학생 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그 합창 동아리나 해외 문화 봉사활동 그리고 환경 봉사활동, 교육 봉사활동, 외국인 교환학생 도움이나 그 여러 멘토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확실히 간호사, 희생봉사 그러니까 뭔가 진짜 남을 돕는 일 이거를 진짜 많이 하는 게 스펙이구나 여기에서는. 네. 그렇겠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들을 하면서 뭔가 제 간호에 대한 가치관도 넓힐 수 있었고 그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지원하고 싶은 병원도 바뀌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 준비할 때 그리고 입사하고 나서도 제게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총 지금 병원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사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그 두 번째 직장이고 첫 번째 직장은 3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공채에 다시 지원을 해서 1년 뒤에 바로 입사를 했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일한 지는 만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혹시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앞에는 3개월만 하고 때리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좋은 병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나요? 사실 저는 첫 번째 병원이 저의 그 원픽 아, 병원이었거든요. 아, 빅5였겠네 거기도? 네. 대박이다. 빅5 병원이었는데 제가 정말 너무 가고 싶어 했던 병원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보통 주로 과는 어디 쪽으로 많이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했었고 신생아 중환자실요? 네. 좀 아까 뭔가 무서워 보이는데? 신생아가 아픈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지금은 간이식 외과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가 막 다양하니까, 그쵸? 네. 아,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왜 이제 연차를 물어봤냐면 간호사로서 어떤 본인 가치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본인은? 저의 가치관은 환자나 보호자는 어쨌든 지금 일생을 보면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쵸. 저는 그런 힘든 시간에 어쨌든 가족은 아니지만 제3자이지만 그 환자나 보호자를 케어하면서 그 사람들의 회복이나 아니면은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뭔가 간호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의 인생에 가까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게 간호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 새롭게 나타나는 또 다른 가족이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네.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뭐 빅5 기준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면접 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보통은 이제 서류 전형 그리고 그 조직 적합성 검사가 있는데 조직 적합성 검사는 병원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삼성 서울병원은 사트를 보고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은 AI를 보고 그 서울대학교 병원은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실무 면접 그리고 운영진 면접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그런 탑5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진짜 뭔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되네. 보통 일반 2차 병원이면 그냥 면접만 보고 서류 전형 면접이라면 이거는 진짜 대기업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면접 과정은 어떤가요? 면접 과정은 일단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AI 면접을 볼 당시에 병원에서 AI 면접을 처음으로 그 공채 과정에 추가한 거여가지고 네. 사실 정보는 별로 없었고 그냥 게임이 AI 면접에 나온다고 해서 유튜브로 어떤 게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면접 준비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앞에 면접관이 없고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만 빼면 실제 면접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똑같죠. 네. 그러면 이제 면접은 보통 1차, 2차 면접이 나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차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게 중요하고 2차 면접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면서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본인의 좀 팁 같은 거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차 면접은 실무 면접이라 가지고 일단 간호지식 위주의 면접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요즘에는 그 실무 면접이라도 단순히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복합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 사례를 주고 간호 진단을 내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중재라든지 그런 거를 말하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연계시켜가지고 이제 보호자 면회라든지 감염관리, 사중보호구 착용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간호학 이론 공부 말고 실습 갔을 때 이제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과 그리고 케이스라는 과제를 하게 되실 텐데 그 과제를 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확실히 1차는 일반 대기업들과 똑같이 직무 역량 면접 혹은 네. 또 직무 적성 면접 네. 또 직무 전문 지식 면접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2차 최종 면접은 아무래도 높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주로 인성이나 어떤 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많이 보겠죠? 네. 그래서 인성 면접 때 저는 자소서에
취미로 자전거 타기를 썼었는데 네. 저는 면접 질문으로 자전거를 가장 오래 탔을 때 몇 킬로까지 타봤냐고 그런 걸 물어보네. 체력 좋은지 은근슬쩍 물어보네. 네, 그런 것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자소서도 꼼꼼히 확인하고 이제 병원 인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몇 킬로 탔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저는 몇 킬로라고 키로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경주에 자전거 여행을 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코스가 있었고 그쪽을 몇 시간에 걸쳐서 여행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아, 저는 요즘 자전거 타기 싫어서 이 킥보드 같은 거 타고 다니는데. 자, 그러면 본인의 어떤 면접 합격 포인트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면접에서 그럼 떨어져 본 적이 일단 없는 거네요? 네. 오. 한번 알려주세요. 포인트. 솔직히 제가 면접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간호사 면접에서 중요한 합격 포인트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기본 간호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간호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 그리고 병원이라는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혼자나 보호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면접 때 보여주는지가 되게 관건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면접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갈 때 태도나 인사, 표정, 말투 아니면 면접 답변 내용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영상 촬영 거의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뭔가 되게 일단 온화하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오목종 진짜 말씀 잘하세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잘 들려. 뭔가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확실히 면접을 잘 받고 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에 잘 어울리겠다. 좀 데리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맨날 면접관을 하니까요. 그래서 역시 합격한 사람은 다를 수 있구나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병원 또한 의료 서비스인이기 때문에 의료 전문 서비스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표정, 태도, 말투, 목소리, 어떤 자신감, 참 기분 좋은 그런 느낌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좋고 그러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긴장하면 지고 설레이면 이기는데 긴장했다는 것은 적당하게 준비해서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거든요. 설레인다는 것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뭐든 나오면 그냥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한 개가 학교도 또 전문 대학교도 있잖아요. 좀 학교가 조금 부족해. 또 학점도 연애 좀 해가지고 좀 잘 못 받았어요. 토익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무리 공부해도 토익이 안 나와.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추천해 줄 만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상당히 노답이라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간호사는 어디든 취업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원하는 병원에 취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서 만약 학점이랑 토익 점수가 낮다고 하면 일단 블라인드 전형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토익이나 학점이 낮은 걸 만회할 수 있는 뭔가 더 큰 게 있어야만 어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서류 전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학점이랑 토익 점수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서류를 통과하는 게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안 되면 토익이라도 올리세요. 토 나올 때까지 입사할 때까지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서 점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제 빅5 하는데 이유가 뭐 있겠어요. 돈 많이 주고 복지가 좋겠죠. 병원 근무 환경, 복지 뭐 이런 것 좀 부분에서 어때요? 이제 거의 모든 대학병원의 복지에 해당될 텐데 일단 병원비 감면 혜택이 있어요. 50%? 네. 그리고 그게 약간 50%라도 이게 진료비인지 특진료인지 뭐 거기에 따라서 100%인 것도 있고 퍼센트가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직원 본인,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시부모님까지 다 살리네, 다 먹여 살릴 수 있네, 아플 때.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결혼을 한다. 그럼 나는 간호사랑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아플 때 이게 좀 도움 받고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또 어때요? 복지나 근무 환경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이제 복지 포인트가 나오는 병원도 있거든요. 아, 맞아. 네. 그리고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대 계열이다 보니까 현대백화점 10% 할인, 오, 현대 기아 자동차 5% 할인 오. 이런 혜택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면은 스포츠 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헬스장이나 사우나, 체력 측정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헬스나 수영, 그 요가, 필라테스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잘 네. 이용은 안 해보셨네요. 그죠? 아, 그러면 좀 중요한 게 네. 이거 어때요? 아, 돈. 네. 네. 직접 뭐 돈 벌려 다니죠. 뭐 자아실현이겠어요. 뭐. 일단은 네. 이제 빅5 중에서 그 돈을 제일 많이 준다고 하면은 서울 아산병원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일단 거기는 설, 추석, 명절 상여금이 있고 7월에는 체력 단련비를 주고 이제 제일 유명한 게 12월 성과급이거든요. 성과급도 줘요? 네. 이제 성과급은 그 병원에서 수익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매년 다르게 지급되긴 하는데 이제 그게 좀 큰 것 같고 얼마까지 받아봤어요, 성과급으로?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안 받아봤어요. 아, 그래요? 네. 막 1,000만원씩 받고 이래요? 그 몇 년 전에는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봉, 월급도 네.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니는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안 많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힘들어서 일이? 아니요. 그런가요? 한 400만원 이렇게 넘게 받던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아, 또 이제 근무하는 그 뭐 과마다도 다를 수도 있고 막 근무 시간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네요. 네. 아, 그럼 이제 막 그 400만원, 500만원이라는 게 다 합쳐서 n분의 1일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병원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좀 뭐 격려 플러스 마지막 꼭 이것만큼은 보고 들어가라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자대병원을 목표로 이 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제 제 꿈을 더 성장하고 싶어서 이제 빅5를 꿈꾸게 돼서 학점이나 토익이 그렇게 높은 점수도 아니었고 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학점이랑 그 토익 점수로 합격한 게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불안하긴 했지만 그만큼 간절했고 저는 그 간절함이 제 무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병원 시설이나 구조는 어떤지 좋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맨날 이제 그 병원 간호사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고 나 지금 진심 전해졌어. 소름 돋았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취업할 때 최종 면접 볼 때까지 취업 스터디를 계속 했었고 이제 병원 관련 뉴스도 계속 챙겨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니까 정말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병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토익 점수가 낮고 그 학점이 낮고 나이가 많아서 그 병원 지원을 망설이거나 포기하지는 절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결과는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그 자기가 목표하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병원에 그쵸. 지원을 해보고 그 병원 채용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그쵸. 네, 또 그 병원이 합격으로 이어져가지고 입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열심히 있다는 노력하고 네. 그리고 학과 공부랑 실습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되게 고귀한 일이고 뭐 이 영상의 취지는 그냥 뭐 높은 병원에 들어가는 방법 이런 것보다는 그냥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촬영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되게 참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런 매력을 현장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매력 플러스 당신의 서류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자기소개서의 것들, 면접에서 당신이 하는 말
요게 하나로 일치가 된다면 분명히 면접관은 공감하고 교감해서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마지막으로 화이팅 하고 마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